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경기 타지키스탄 요르단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지키스탄은 이번 대회에서 3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실점은 총 3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별리그 3차전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4-4-2 포메이션으로 16강전에서도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8강전 역시도 4-4-2 포메이션을 준비해 나올 공산이 커 보입니다. 하노노프하고 주라보에프가 포진해 있는 최종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린 상태에서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전략을 보여주며 역습 전개 시 전방에 배치된 발빠른 공격수 잘릴로프하고 3-2F의 스피드를 활용하여 요르단의 수비 뒷 공간을 공략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후반전 슈퍼서브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3-2F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르단은 이번 대회에서 9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실점은 총 5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르단은 자신들보다 객관적 전력면에서 강팀을 상대해야 했던 대한민국전하고 이라크전은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갔고 자신들보다 비교적 약체라 판단되는 팀들에게는 포백을 기반으로 한 4-2-3-1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타지키스탄전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의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준비해 나올 공산이 커 보입니다. 공격 전개 시 양쪽 윙포워드 오란하고 알타마리의 측면 하프 스페이스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방 공격수 알라이마트에게 컷백 형태로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제공해주며 이번 8강전 상대인 타지키스탄의 파이널 서드를 공략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후반전 슈퍼서브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알 아와닷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르단의 함자 알 다르두르가 16강전에서 욕설을 날리다가 퇴장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결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타지키스탄은 16강전에서 연장의 승부차기까지 펼치는 접전을 소화했기 때문에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이 방전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요르단은 16강 이라크전에서 추가 시간 97분에 터졌던 니자르 알 라시단의 오른발 인프런트 득점으로 전후반 90분 안에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요르단이 더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의 모로코 출신 지도자 후세인 암무타 감독은 한국의 이강인이 왼발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까지 파악해서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만큼 상대를 잘 분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역시도 암무타 감독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번 경기를 최대한 요르단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요르단이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저득점의 가능성을 주목해보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경기 호주 대한민국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호주는 16강에서 유일한 무실점 대승을 거두며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전력이 상당히 낮았으며 골이 터지기 전까지 밀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선수들의 신체 능력이 좋아 높이와 몸싸움에 강한 편인데 이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대한민국보다는 발이 느린 편으로 인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취약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호주가 유리한 상황인데 이틀의 휴식일이 더 있었고 대한민국이 16강에서 연장 혈투까지 치른 덕에 체력마저도 호주가 더 충분한 상황입니다. 물론 골 결정력이라는 부분에서 호주가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최악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나 체력이 떨어진 상대를 경합 상황에서 이기면서 적당히 골을 넣고 승리를 거머쥐는 전략으로 실리는 잘 챙겼다는 점은 주목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호주는 이번 경기 역시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양사이트 측면에서 신장과 체격을 살린 공중볼 경합을 많이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보일이 패스와 득점에 책임져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승부차기 끝에 8강전에 진출했고 조별 예선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아 체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6강에서 키퍼에게 막히긴 했지만 무자비한 공격을 선보였고 개개인의 능력이 좋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강인이 이번 대회 현재 3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 역시도 이강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운 점은 지공 상황에서는 거의 사우디를 타격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나마 만든 찬스는 사우디 GK의 선방에 거의 막히는 모습이었고 결국 조규성의 골도 단순하게 박스를 타격하는 식으로 쥐어짜낸 것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호주가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상대 골문을 공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체력과 휴식일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28전 8승 11무 9패로 두 팀의 우위를 쉽게 가릴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호주가 체력적으로 우세라고 선제골을 기록한다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은 공격진의 선수들이 빠르고 날카롭기에 상대와의 상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체력 문제 극복이 관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지공에서의 영향력은 너무나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직접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것도 호주의 피지컬적 강점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가장 문제점인 체력이 관건이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무승부의 확률이 가장 좋아 보이며 저득점의 경기 양상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